그동안에 이거 배우는 동안에 이제 뭐 1년을 배우든 뭐 몇 달을 배우든 간에 이 NLP를 배우고 알게 되면 그동안에 또 내가 계속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어, 내가 계속 행복해지는 나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누가 계속 컨트롤 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계속 이 NLP와 함께 내 몸 안에 내 NLP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NLP를 만나고 나도 지금 다시 또 몇 년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와도 그 보면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아주 강하게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계속 늘 성장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근래에 다시 교수님 만나고 이제 나도 교수님 다시 또 이제 좋은 면들을 다시 알아보니까 더 좋지만 교수님도 이제 저를 보면 그동안 또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모습을 또 봐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가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고 내 사람이 더 잘 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NLP 속에 계속 있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NLP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성공하는 길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마음정원사 오경수입니다. 저는 NLP를 한 지가 한 10년째 되고요. 그 NLP는 정말 저에게 사랑 힘을 주는 없어서는 안 돼. 저의 분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요. 저는 치유하는 게 NLP로 치유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매일 그리고 제가 어느덧 어떤 사람들과 NLP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엊그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 오셨어요. 네, 새벽 3시까지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그 같이 있는 자체로만 그분의 위로가 되기 때문에 함께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제가 코치님한테 점수 받은 거를 부족하지만 시도해야지만 제가 하기 때문에 그분이 관점을 좀 바꿔줬어요. 그 남편하고 문제인데 그 제가 볼 때는 남편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보인 부분, 정말 30년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퇴직을 하고 지금 그야말로 마음이 쫓기는 상태. 그거를 아내는 혹시 남편을 너무 일꾼으로만 생각하지 않나를 좀 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30년 동안 너무 열심히 하는 게 어쩌면 그 성장하지 못한 어린 나이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 거를 어루만져주는 엄마 같은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나의 존재는 이제 아무것도 쓸모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 비관을 하고 그게 언어폭력으로 가고 이제 이러지 않나. 그 아픔을 한 번이라도 만져줘 봤나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느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 말이 너무 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과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다시 재결을 할 수도 있고 별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 관계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단은 관계가 서로가 멀어져 있더라도 그 남편의 아픈 마음, 지금 현재 상처받은 지금 그런 마음을 좀 헤아려 준다면 그리고 본인이 미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미움도 있고 피해자였고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공감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움을 좀 내려놔야 내가 편하다는 걸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제가 또 타로를 하고 있으니까 타로를 이렇게 증거를 해주면 이 내담자들이 굉장히 그 확인한다 그럴까? 제 말을.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피드백이 왔어요. 남편을 드디어 만난대요. 그래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당당함을 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만났는데 아직 결과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이 NLP를 그리고 제가 저기 교수님 하는 것처럼 그분한테 NLP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운전할 때 어딘가 막 혼자 길로 갈 때 그게 체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체면 속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으로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의식으로 에고가 자꾸 누구를 미워하는 이런 마음보다는 내가 맑은 마음을 갈 수 있다 해서 제가 그분하고 그런 시도를 한 10분 한 것 같아요. 뭔 말을 했지도 모르는데 배운 대로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남편을 강아지로 만들어주게 했고 그리고 그 남편이 폭력을 쓰는 두려움 이런 거에서 사로잡힌 것을 제가 공중기포로 폭발을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타고 우주로 가서 자기만의 영역과 앵커링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두껍지만 했는데 오늘 또 피드백이 왔는데 나 남편 강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아지도 좋고 개구리도 좋다. 남편은 나와 이 싸움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뭔가 오늘 피드백이니까 막 아까부터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뭔가 내가 큰일을 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제가 어느덧 그런 이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더 나은 삶으로 의식 수준을 올라가는 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좀 드시나. 저는 교수님 만날 때 제가 좀 대인 기피증, 공포증,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이 사람들 만나면 이 어깨가 아팠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그때 사업 일 다 망하고 1억이랑 그때 10년 전 1억 이상의 빚을 하고 저는 누가 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헤쳐나가야 되니까 아침에 눈을 떠야 돼. 그런데 정말 일이 하기 싫은 걸 돈 때문에 간다는 자체가 제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해야 돼요. 근데 그 하루가 너무 힘들 때 제가 인터넷 막 뒤지고 다 뒤지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저는 진짜 한 번에 제가 어떤 그 사건 사고를 체면으로 이렇게 투명했다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있는데 그림자가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너무 신기하다 이랬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제가 그 애정 결핍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릴 때 너무 완고한 아버지와 오빠 이런 데 자라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뭔가 모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억눌러진 것 때문에 제가 억압이 다 있어서 그거를 먹는 거를 풀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날 있잖아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먹는 게 제일 나한테 위로가 돼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피자를요 이거를 한 판이면 다 먹어요. 피자를. 그리고 그게 나한테 위로가 된다고 살아오니까 제가 40대 몸도 아팠고 살도 쪘고 이런 상태에서 왔는데 교수님이 피자를 단 한 번에 끊었어요. 제가 담배 끊어지게 할게요. 제가 했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피자를 끊었어요. 근데 이게 효과가 한 일주일간 나타나요. 근데 이 피자 항상 생각나거든요. 이 피자가 생각나고 뭐 갈비가 생각나고 뭐 이러는데 일단 피자를 끊으니까 피자가 생각이 이상하다 이런데 일주일 가니까요. 일주일 피자를 안 먹었네. 제가 피자 뜨거운 걸 좋아하니까 차를 타고 가서 피자를 사서 그 앞에 차에서 먹어요. 집에 오면 식으니까 그 정도로 좋아했는데 피자를 안 먹었네. 그리고 조금 내가 이제 찾는 거 신비하다고 참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피자를 그렇게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NLP가 뭐지 궁금했고 내 내면이 깊숙이 무의식을 바꾸니까 이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뭔가 막연하게 이제 와서 제가 체면 다이어트도 교수님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다이어트가 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는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뭘 먹고 싶다 이러면 저는 그걸 먹고 싶은 걸 눌려서 NLP까지는 안 해요. 그냥 사람 관계성 때문에 먹어요. 먹고 근데 뭐가 있냐면 나에게는 NLP가 있으니까 적당히 먹다가 내가 조절하자. 그래서 라면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라면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 다음 달에 내가 라면을 안 먹기로 하면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안 먹기로 하면 그때부터 돼요. 그게 NLP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을 제가 스스로 조절해서 안 먹으면요. 라면이 앞에 있어도 안 먹게 돼요.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고기를 좀 먹었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제가 단번에 멀리할 수 있는 NLP가 그 정도로 저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NLP는 정말 그야말로 누구한테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끼리 NLP가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 공유하는 힘이요. 이제 의식보다는 무의식으로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크게 우리 그러니까 우주 안에 파동으로 우리가 하나잖아.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긍정에 억지로 긍정이 아니라 NLP는 긍정으로 가게 돼 있어요. NLP만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개, 10개를 꼭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들이 이렇게 누가 상담이 오면은 저는 감사일기 하루 써갖고 쭉쭉 뿌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같이 쓰게 하는데요. 이 감사일기가
그냥 NLP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감사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둠은 별을 빛나듯이 제가 지금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픈데 허리 아픔을 줘서 감사해요. 이거는 옛날 의식으로 감사한 그게 아니라 진짜로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나이가 아플 때가 됐고 그리고 아 고치라는 신호구나. 요즘에 의술이 좋으니까 고치면 되지 하고 병원을 가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잠시라도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짧게 머물러요. 딱 오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NLP적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광현입니다. 키 크시다. 두 분이 그러면 오늘 이 수업에 처음 이사님이신데 처음 오신 거예요? 대모이사님은 이미 많이 했죠. 아니 여기 뒤에 우리 이상님 교육이사님하고 아드님 우리 한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NLP를 이제 하게 된 동기가 단순 발표 불안증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표할 일이 많고 남들 앞에서 회의도 진행을 해야 되고 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약간 울렁증이 있고 식은땀도 흘리고 말도 막히고 그런 상황 때문에 제가 NLP를 오게 된 동기는 수많은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그래도 안 고치시고 정신의학과 가서 상담을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우연히 그러면 이게 내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발표도 많이 이제 스피치 학원 가서 발표도 많이 했었고 그런 문제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정신과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제 NLP라는 게 나와 있고 NLP가 뭐라는 게 이제 내용가 나와 있고 교수님 얼굴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어. 이 스피치 학원 계속 갈 게 아니구나. 여기 한번 가보자는 마음에 안심반의하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온 지는 지금 한 2년 정도 됐는데 중간에 또 오다가 또 바쁘면 좀 못 오고 그런 기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NLP 첫 만남을 하다가 제가 지금 이거 자기 과정까지 지금 들어오게 됐는데 자기 과정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이게 사람의 산업 문제, 이 발표 불안증 문제에 극한된 게 아니고 좀 더 많은 걸 보게 되더라고요. 이 삶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단순히 제 문제를 좀 포괄적으로 폭넓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발표 불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인생을 살면서 내 정서적인 약간의 특정한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쫓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으로 인해서 발표 불안증도 오고 성격 문제라든가 복합적으로 좀 다가가게 됐고 그러면 이제 NLP를 제가 와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 단순 나의 한 가지 문제점을 고치는 문제를 떠나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생을 또 살고 또 주위 사람들과의 공유 자체도 뭐 사랑이라든가 배려라든가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해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김정희 이사님이랑 오경수 선생님 이야기하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는데 세월이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세월의 갈록이 쫙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NLP를 이제 첫 걸음마를 뛰고 한 두세 걸음 정도 간 정도인데 이제 여기 교수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 뒤쫓아서 NLP를 이제 같이 매주 하면 두 번 정도의 뭐 경지까지는 제가 꾸준히 하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교수님이야 최고의 모델들이 있으니까 보수 정도까지 간 모델들 있으니까
그분들을 바라보고 저는 뭐 가고 있습니다. 가면 분명히 제 인생에 좋은 결과가 생기고 인생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럴 거라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살아가고 싶은 강구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요즘에 즉석에서 사랑이 말로만 사랑한다 그래도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요즘에 괜히 뭐 그냥 뭐 부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뭐 한 전주교 신학을 6살 때 받아들였는데 뭐 한 40대까지 한 20년 동안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답은 하나도 없더라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뭐 말로만 사랑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또 뭐 한 정년퇴직을 하고 한 10개월 동안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참 자비도 좋고 좋아요. 그렇고 막 남아하고 카피를 막 108배도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원리를 찾았지. 법륜 스님이 이 살얼면 이 물을 같이 흘러가라. 너무 참 좋아요. 쉽게 온 동기 살아가는데 거기서도 뭐 해답을 못 찾았고 거기다가 막 또 예술 공연을 한동안 미치도록 열심히 공연을 봤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서울 봉수화 문화혁신학교에서 여기서 좀 방황하던 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제 그걸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을 만났어요. 작년 11월 19일에 만났는데 진짜 10년 만난 것처럼 나를 이렇게 구석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냈다. 나 진짜 여기까지 한 2년 동안은 진짜 뭐 억압된 거 막 순수한 막 우리 한병호 선생 같이 진짜 저 자신이 구할구자 착할 성자인데 착하게 살다 보니까 사랑이 온 세상이 나 강소희를 막 우스까지 짓밟히는 사람 내 존재는 그냥 착하게 모범적으로 살아왔고 대신에 집에서는 그 집사람한테 그걸 못한 거지. 막 고집대로 막 그냥 살아야겠다 그런 고집 때문에 집사람한테 제일 못해줬어. 막 무시하고 내 혼자 탁동자로 독단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살고자 의지를 가니까 세상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안 밟히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NLP를 다 만나서 야 이거는 종교도 해결하지 못한 거를 우주의 법칙을 가리키고 있고 사람이 신이다. 그걸 깨닫고 나서는 다 이 주위에는 뭐 특히 제가 친한 개목사들이 제일 친해. 여주에 이사가 4년 전에 15년 이사를 가니까 막 나를 막 핍박하고 완전 막 진짜 완전 무섭게 보더라. 막 터치를 하는데 야 이게 뭐 목사? 진짜 개목사 야 이게 개목사다. 야 참 말로만 떠드는 뭐 어느 뭐 종교를 그 비판한 게 아니고 입으로 떠는 그 자체가 싫어요. 저는 전종 생활은 그래도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개신교 그 사람 그분들 너무 이 말로서 많이 한다. 세상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NLP를 만나서 저 자신도 잠겼던 그 자신을 또 한 뭐 몇 달 만에 다시 만에 뭐 10년 하신 분 못지않게 저도 확 깨닫고 여기까지 누적된 이거는 인생에 대학 공부를 했다. 저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캐쳐왔지. 뭐 건축일도 막 해봤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어쨌든 뭐 열심히 한 결과 저는 남대로 언니도 뭐 아주 딸 결혼 다 시키고 뭐 그냥 살아가는 지장 없지. 단지 내일 하루를 살아도 진짜 나답게 한번 살아보겠고 그 대신에 나는 어디 같이 왔으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진짜 찌들고 찌들었어. 보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파트 문화, 자동차 문화. 전부 사람들이 쉽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자가양도 없이 거의 뭐 한 30년, 40년 가까이 도시락 싸들고 살아왔고 자가용 없이도 살아왔고 그치만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더라고. 그렇지만 이 세상 그래도 순수하게 자연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게 자가용 없이도 살아간 사람이 힘으로 살아간 사람이다. 나 비록 이렇게 뭐 자가용 없이도 살지 뭐라 누가 말해도 자가용 없다고는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지. 그렇지만 나는 그 연연하지 않고 내 소식껏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래도
마음은 아직 부족하지만 사랑을 더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어제 시인이 됐으니까 마음을 이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세상을 아름답게 봐야 이 세상이 치유가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오늘도 사실은 서울에 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 30년 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을 내가 같이 내가 경험을 한번 해보고 있어 갔는데 오늘 뭐 갑자기 김민재 이사님이 또 오신다는 그분이 약속이 취소가 됐어요. 아 취소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게 됐고 안 그랬으면 오늘 서울에 가서 힘들게 3년 살았던 사람을 내가 그 마음을 공감하고 싶고 자 저는 나름대로 어쨌든 저 내면 속에는 사랑이 막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고 순수한 그 마음은 엄마한테 받았고 아까도 막 엄마가 나 이렇게 참 감동이 풍부하게 만들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이 떴다. 아까도 막 하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또 강성이는 대단한 위대하다. 그리고 또 교수님 NLP 받아서 또 진짜 나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뭐 누가 말해도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안 필요가 없고 내가 훌륭하고 뭐 그리고 저는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은 불문한 사이다. 뭐 단지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주는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NLP 속에서 우주의 법칙이 담겨진 이 NLP를 공부하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모르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종교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종교는 많아도 신실된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사람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진짜 참가도 만난 심리가족처럼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저는 막 사는 그날까지 NLP를 계속 듣고 더 듣고 너무 좋아요 이게. 자꾸 단련을 돼야 되지 뭐 금방 들었다고 뭐 들리기 싫다는데 그건 하기는 받아오겠지만 진짜 풀리고 쌓아서 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같이 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뭐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이 살고 싶고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자 마지막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이상영 교육사님, 네. 자 어서 뵙도록서 예. 자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연호할까요? 자 이상영 핫 이상영 핫 이상영 핫. 안녕하세요. 이 화분 속에 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싶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여기 이사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정동문 교수님께서 저의 그 메마른 땅에 막 돌덩이도 많고 하는 그런 땅에 돌도 하나 치워주시고 그 돌을 또 밭을 가꾸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나무 하나 심는데 얼마나 애착이 가고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한 분 한 분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가 다 흔들흔들 하실 때 오셨나 봐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한 분 한 분 들어보니까 그 뿌리가 단단해지고 땅을 막 이렇게 닫아서 그 이제 바로바로 열매가 맺듯이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이래서 NLP가 좋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시고 하는 게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쪽에 아직도 가해자, 피해자, 뭐 조력자가 다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상 저도 그랬어요. 아, 내가 왜 피해자야? 나만 피해자인 것 같아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아, 나도 이 속담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역지사지라고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면 그게 바로 뭐 얘기하시는 그 우주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약간의 다른 분하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구는 왜 둥글까요? 바퀴처럼 자동차 바퀴처럼 둥글둥글 다 가라고 동그란가 봐요. 근데 그 속에 하나의 축이 있답니다. 그건 누구 축일까요? 내 마음의 축입니다. 왜? 내가 그 축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임은 누구예요? 바로 나잖아요. 내가 기분 좋을 땐 기분 좋게, 나쁠 땐 나쁘게. 그런데 NLP를 보면 또 나쁜 것도 아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둥그런 지구축에는 아마 사랑밖에 없는 NLP 정동문 교수님 덕분으로 또 우리 아들 또한 저 또한 굳건한 마음의 마음치유 3, 3 짝짝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자기소개하면 소개하면 되죠. 병호야 바지 짚어. 꿈 비전도 이야기하고 비전 뭐 하고 싶고 다 이야기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영 강사님의 자식 한병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병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병호. 오케이 박수 보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6시 전에 집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8시가 지금 훌쩍 넘어서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어서 너무 좋고 선생님들 만나서 만날 수 있는 거에 항상 감사하면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직업을 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직업을 삶을 꾸려나가는 게 목표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약속을 오경 선생님하고 해서 여러 번 어겨서 오늘 늦어도 그냥 와서 얼굴을 뵈려고 왔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오니까 옛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앞에 나오면 하얘졌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선생님들 와서 뵈니까 너무 좋고요. 우리 정동훈 우리 코치님 진짜 훌륭하시다는 걸 내가 종종 느끼고 종종이 아니에요. 거의 매일 생각해요.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은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4시 아니면 꼭 5시에는 칼같이 일어나요.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언제까지 움직이고 피곤하지만 이 사람이 모든 게 마음먹기 딸렸어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도 안 졸려요. 조금 전철에서 눈을 감긴 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뵙고 이 센터에 나오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